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숨죽이며 지켜봤던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경쟁국인 유럽과 일본이 먼저 타결을 마친 상황에서 8월 1일 시한이 코앞까지 다가와 걱정이 컸는데요. 자, 일단 한 고민 넘겼습니다. 협상이 잘 된 건지를 따져봐야겠죠. 상호 관세, 자동차 관세 15%. 일단 경쟁국인 EU, 일본과 같은 수준을 맞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쟁국보다 동등하거나 우월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 맞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협상의 성공 여부는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가 최대 변수였습니다. 먼저 뭘 주고 뭘 얻어왔는지 첫 소식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 양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3,500억 불은 조선업 분야 1,500억 불과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000억 불의 대미 금융 패키지를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우리 정부 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한국의 대미 투자금은 자신이 선정하는 미국의 투자 프로젝트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한미 조선업 협력 투자 방안인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흥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그리고 조선 관련 유지 보수 업무인 MRO 등을 포함하며 우리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 펀드는 앞서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이나 유럽연합보단 금액면에서 적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관세율이 트럼프가 처음 부과했던 25%보다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경제적 타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관세를 낮추지 못했더라면 가장 치명적인 산업 바로 자동차지요. 경쟁국인 EU, 일본처럼 관세 15%에는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관세가 제로, 0%, 2.5% 관세를 내던 일본과 EU보다 유리한 국면이었는데 그 프리미엄은 사라진 겁니다. 그야말로 무한 경쟁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앞으로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지난 4월부터 발효된 25% 관세보다는 10%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이어진 한미 FTA 프리미엄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국은 FTA에 따라 주력 품목인 자동차에서 무관세를 적용받아 2.5% 관세를 적용받던 일본 EU보다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실제 무관세 효과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이나 EU산 자동차보다 5에서 8% 저렴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점하고 있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한국 대표단은 자동차의 경우 12.5% 관세율을 주장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EU 모두 15%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이제는 가격이 아닌 기술 차별화가 중요해졌습니다. 그 관세 올라간 부분들을 이제 어쨌든 커버를 해야 되는 형태고 뭐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올려서 뭐 고급화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국내 자동차 업계에선 미국 시장에서 일본 도요타와의 경쟁이 관건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2.5% 가격 이점이 사라진 만큼 시장 판도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일본 자동차 업체와 기술력으로 진검승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측은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한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그래도 농민들이 결사반대했던 쌀과 소고기 개방은 막아냈습니다. 대신 비관세 장벽 이 부분은 좀 낮춰주기로 했는데요. 배정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수입 허용과
쌀 수입량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이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 측을 설득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소고기를 지금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라는 걸 설명했다면서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당시 사진까지 보여주며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은 축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농산물의 경우 검역 단계에 막힌 품목은 감자, 사과, 석류 등 10개에 달하는데 앞으로 검역 절차 통과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직후 SNS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해 시장의 완전 개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 개방의 범위 중 하나로 농축산물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완전 개방의 의미를 두고 추후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낮춰주면서 얻어간 가장 큰 이득, 바로 대미 투자입니다. 우리는 액수가 적을수록 협상을 잘한 건데요. 3,500억 달러로 결정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486조 원. 이 감도 안 오는 큰 액수인데 대체 이 큰 돈을 어디에 얼만큼 투자하게 되는 건지 우현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3,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86조 원 규모로 올해 한국 예산의 약 72%에 해당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중 1,500억 달러는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에 투입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머지 2천억 달러는 반도체나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사용이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미국산 LNG 등 1,000억 달러의 에너지 제품도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천억 달러가 실제 대미 투자 금액이라며 일본의 3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를 감안해 지난해 GDP 대비 투자 비율을 따져보면 한국이 약 18%로 가장 높았습니다. GDP 대비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하려면 2,500억 달러고요.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결국 막판에 협상의 종지부를 찍은 건 트럼프 미 대통령이었습니다. 일본 협상 때 보면 최종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에서 투자익을 막 올리고 그랬는데 이번엔 그런 일은 없었던 걸까요? 이 협상의 막전 막후가 궁금합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자, 최 특파원, 막판에 트럼프가 등장을 했어요. 40분 정도 있다가 나갔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협상단을 만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 이곳 시각으로 어제 오후 3시 50분입니다. 저도 이 백악관 안에 있다가 협상단이 트럼프를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기하고 있다가 직접 만났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장 먼저 트럼프 집무실에 들어갔고 이어 다른 협상단 대표들도 잇따라 입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보다는 한참 뒤에 도착했는데 회의 시작 40분 만인 현지 시각 오후 6시쯤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40분 동안 우리 협상단은 우선 트럼프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이 조선업 협력 설명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도 조속히 투자해달라고 호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축산물 개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사진을 미국 측에 보여줬고 이런 과정을 거쳐 이 쌀과 소고기 시장이 추가로 개방되는 걸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물론 팽팽한 긴장감도 감돌았는데요. 협상의 달인답게 트럼프는 주도권을 쥐고 우리 협상단에게 질문 공세를 펼쳤다고 합니다.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역시 몇 번의 오르내림의 줄다리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급도 아닌데 협상장에 자신이 나온 것은 한국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협상단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기업 총수들도 여럿 갔잖아요. 그들은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대기업 총수들도 정부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이나 또 유럽연합의 과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워싱턴으로 직접 며칠 간격으로 날아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 중인 미국의 각주 주지사나 지역구 상원 의원들도 협상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많이 내놓은 걸로 전해집니다. 김정관 장관은 협상 타결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분들이 많이 와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2주 내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여기서 2차전 추가 협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 안보 현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2주 내 백악관에서 한미 양자회담이 벌어질 것임을 적시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그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한미 외교 라인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 날짜와 방식 이런 거를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양국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미 측에서 정상회담보다 관세 협상 타결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방미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 후반, 늦어도 8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협상 2차전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의 세부 내용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인상 등 안보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성사로 대통령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 협상 타결로 부담을 던 측면이 있다며 정상 간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내일 새벽 예정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와 오늘 관세 협상이 잘 된 건지 뭔가 좀 모호한 대목이 있어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평가했는데 맞습니까? 자,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자, 이번 협상 보신 것처럼 상호관세 일본, EU와 똑같이 15%로 낮췄잖아요. 자동차 관세도요. 유럽, 일본과 동일한 15% 그렇게 똑같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산 쌀 수입 비중을 늘리기로 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쌀 그리고 소고기 추가 수입 막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 이런 말까지 오늘 하더라고요.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요. 네, 미국과 좀 얘기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한번 살펴보죠. 일단 대미 투자액을 두고 우리는 3,50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4,500억 달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이견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 투자 분야가 나눠져 있죠. 근데 각 나라 사정에 맞게 더 유리하게 발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밝힌 대미 투자액은요. 자, 투자처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 펀드 2천억 달러. 그리고 조선 펀드 1,500달러로 3,500달러가 되는 거고요. 미국은 여기에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1,000억 달러, 자, 미국산 LNG를 추가로 구매합니다. 하면서 투자액이 4,500달러라고 밝힌 거죠. 농산물 개방도 사실 좀 말이 달라요. 개방을 한 거다. 아니다, 우린 막은 거다. 누구 말이 맞아요? 따져볼게요. 아침에 딱 새벽에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SNS 보면요. 농산물 완전 개방이다 이렇게 썼는데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요. 쌀, 소고기 추가 개방 막은 게 맞습니다. 다만 야당은요. 트럼프 발언을 들어서 쌀, 소고기 이외에 다른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 밝혀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두 나라 오늘 검역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사과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입이 사실상 가능하기는 한데 무려 8단계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상 수입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검역 절차가 완화가 되면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사과 농민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기도 했던 겁니다. 뭐예요? 실제로 미국산 사과가 수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궁금해서 대통령실에 추가로 오늘 오후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부담이 될 만한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쟁이 될 만한 사안은 없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뭔가 정확히 못 밝힐 또 속내도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 정도 얘기한 거면. 또 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트럭 완전 개방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저희도 따져봤는데 일단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요. 두 나라 모두 공식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진행되는 논의 사항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의 힌트는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정부 측에서 나왔는데요. 따져볼게요. 한국이 미국보다 자동차 안전 기준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차 그대로 팔려면은 한국에서 별도의 또 안전 인증을 걸쳐야 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참 수입하는데 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거죠.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산 차 더 쉽게 팔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미국이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완전 개방이란 말을 쓴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남희 기자 그 관세 협상 잘 된 겁니까? 일단은 사실 한미 FTA로 이제까지는 한국과 미국 관세가 0이었어요. 근데 이번 협상으로 15%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부담이 생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을 압박하는 가운데 얻은 성과로서는 나쁘지 않다, 선방했다, 전문가들에 물어보니 그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부와 전문가가 잘했다고 꼽은 대목, 바로 조선펀드 1,500억 달러 투자였습니다. 사실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한다면서도 투자처가 불분명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선업을 콕 집어서 그 투자하면 수혜를 우리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점을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밝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대미 투자 수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말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제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요. 우리 정부가 이 미국 측의 반응에 정상적인 문명 국가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직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서 세부 협의 때 좀 틀어지거나 혹은 달라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2주 뒤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도 지금 상당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안을 밝힌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발표된 안은 물론 또 향후 관세 부과 예고한 물품들 있죠. 반도체, 의약품 협상 지켜봐야 하고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남아 있습니다. 협상에는 악만의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회담 또 긴장 늦추지 않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남희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각종 논란 발언의 주인공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원조 친명 의원이 세상에 우려가 많다면서 오늘도 걱정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하지만 오늘 최 처장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머리를 매만지며 수여식장으로 향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로부터 오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임명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임함. 최 처장은 앞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강연한 고위공직자 워크숍 행사를 주재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대통령 강연에 경청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친명 핵심 인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은 70만, 80만 명의 공무원들 금평을 관리하고 인재를 추천하는 역할에 적정하겠는가에 대한 세상의 우려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때 발언도 정말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임명장은 받았지만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은 역력합니다. 전용기 의원은 더 이상의 논란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국무회의 발언을 보니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다며 임명장을 받은 뒤에도 부적절한 언행이 계속되면 대통령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걱정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차관, 수석 등 1급 이상 공직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기강잡기에 나섰습니다. 신상 필벌을 과하게 할 생각이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이나 비유도 들었는데 어떻게 기강을 잡았는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에게는 칭찬받되 부하들한테는 원망은 듣지 않는 선에서 악질적이지는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많은 성과를 내주시길.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장차관과 대통령실 수석 등 1급 이상 공무원 28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2주 전 5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돈은 마귀라고 했던 이 대통령, 오늘도 청렴을 강조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거 잘 은폐가 안 됩니다. 그 소문이 다 나요. 야, 이거 비밀이야. 절대로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 부인도 모르게 해야 돼. 라는 꼬리를 붙여가지고 눈이 다 풀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공직자를 작은 신에 비유했습니다. 공직자들이 하기에 따라 다른 세상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하기에 따라서 누군가가 죽을 수도 죽을 사람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의 능력을 손에 쥔 위대한 존재들인 거죠. 부담 좀 오십니까? 고위 공무원이 되면 최신 트렌드를 모른다며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남들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댓글 열심히 읽어봅니다. 거기 아이디어 반짝반짝이는 거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전화기를 지금 수십 년째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이런저런 메시지가 많이 오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읽어봐요. 이 대통령은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다며 신상 필벌을 과하게 할 생각이라며 기강을 잡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특검 출석을 앞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압수수색 때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명품 목걸이 말고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브로치 등 명품 귀금속은 전부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나토 정상회의 때 김 여사가 사용한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지방선거 때 찾던 까르띠에 팔찌까지 모두 시가 수천만 원짜리 장신구인데 공직자 재산 신고에선 누락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여사는 다음 달 6일 특검 출석 때 논란이 된 장신구들은 모두 모조품이고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김 여사는 최근 측근에게 반클리프 목걸이는 10년 전 직접 구매해 가족에게 선물했다가 순방 때 잠깐 빌려 쓴 거라고 설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목걸이를 오빠가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선 나토 순방 이후 논란이 일어 오빠의 아내에게 줬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목걸이가 빌려 쓴 2점 중 하나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특검은 김 여사가 진품 목걸이를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소환 조사 때 취득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오빠의 장모 집에서 특검이 압수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에 대해서는 원래 오빠 집에 걸려있던 그림으로 김 여사와는 상관없는 물건이란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건진법사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명품을 건넨 인물이죠.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가 구속됐는데요. 영장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에서 정치 자금이 흘러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권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 김건희 특검은 오늘 구속된 윤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윤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지난 2022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졌을 때 친윤 핵심 인사가 억대 정치자금을 받고 수사 무마를 도왔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앞서 윤 씨가 압수수색이 올 수도 있으니 대비하라며 윤 핵관이 알려줬다고 통일교 관계자에게 말해주는 전화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특검은 이 통화 속 윤 핵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소환해 윤 씨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수사 무마를 시도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이번엔 내란 특검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정부 실세로 불렸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이 전 장관 측은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관련 지시를 안 했으니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위증도 하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특검은 3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해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했고 내란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장관이 됩니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모두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기도 합니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은 내일 아침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폭염 속에 신경계가 손상돼 체온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며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특검부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어제와 그제 잇따라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발부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오늘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 건강이 정말로 수사를 못 받을 상태인지 따졌습니다. 윤석열 씨의 건강이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실명 위험이 있어 다음 달 안에 시술을 받아야 하고 심장혈관과 경동맥 협착,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체온 조절 장애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도 특검 소환과 재판 출석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자가 확정됐습니다. 이 5명 중에 1명이 차기 당대표가 됩니다. 레이스 시작과 함께 주자 간 극우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 등 5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선거 초 극우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극우 프레임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나보고 극우라 하는지 그 사람 여기 와서 여러분 끝장 토론 한번 하도록 해주십시오. 극우가 누가 극우고 누가 극자인지 제가 분명히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극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당원의 50% 이상이 저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구구정당에 남지 마시고 당을 떠나시면 됩니다. 조경태 안철수 의원은 극우 정당으로 가선 안 된다며 극우 프레임을 부각했습니다. 극우란 말을 했을 때 찔리면 그 사람은 극우인 거예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은 극우죠, 극우. 그죠? 그래서 부정선거론자는 극우죠. 계엄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후보들이 많아져야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 다시 우리를 쳐다보고. 주진우 의원은 세대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찬탄 반탄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흘러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교체라든지 민생 같은 프레임으로 전환해서. 김문수 후보는 오늘 지구당 부활 등 당원 중심 정당을 공약했습니다. 남은 기간 비전과 미래 경쟁이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7월 어제까지 30일 중에 22일이 열대야 117년 만에, 그러니까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밤을 보낸 7월이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밤인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 오세정 기자입니다. 늦은 밤 서울 도심 청계천이 가족과 연인들로 북적입니다. 해가 져도 더위가 가시지 않는 열대야에 집 대신 물가를 찾은 겁니다.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휴대용 선풍기로 바람도 쐬봅니다. 발을 담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기가 진짜 너무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열기가 계속 된다면 물놀이 빼고는 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계천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니 물이 흐르는 곳도 약 29도. 가장 뜨거운 돌 부분은 38도로 1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어젯밤까지 서울 지역에서 1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7월 열대야 일수는 22일을 기록했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7월 기준 역대 최다 열대야 횟수입니다. 한강 시민공원에 나온 시민들은 무더위에 집에 있는 게 답답하다고 호소합니다. 너무 집이 답답해서 나왔어요. 7월은 이렇게까지 안 더웠는데 이번 열대야 너무 긴 것 같아요. 오후 10시를 훌쩍 넘긴 밤 시간인데요. 현재 서울의 온도는 32.2도로 부산의 낮 최고 기온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서울 기온은 29.3도까지밖에 떨어지지 않아 지난밤이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 더운 7월 밤으로 기록됐습니다. 오늘 밤도 열대야가 예고돼 있어 이달 서울 지역 열대야 횟수는 23일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폭염의 일상화, 과일로도 느껴집니다. 열대 과일 바나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맛도 있다고 합니다. 김지우 기자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주말 농장. 잎이 크고 넓적한 성인 키 높이만한 나무에 초록색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한 그루에 3송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 키우는 바나나 나무입니다. 10년 전에 관상용으로 심은 바나나 나무에 열매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신기했죠. 또 얘가 진짜 익어서 먹을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진짜로 일반 파는 바나나하고 똑같은 맛이 나오더라고요. 맛도 시중에서 파는 바나나와 비슷합니다. 바나나는 연평균 기온이 최소 26도가 넘어야 자라는 대표적인 열대 작물입니다. 그런데 제주나 남부지방이 아닌 중부지방에서도 열매를 맺은 겁니다. 바나나 나무는 겨울에는 온실, 여름에는 노지에서 재배하는데 이 농장에서는 올해로 2년째 바나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온난화와 폭염이 한반도의 과일 재배 한계선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범인은 폭염으로 추정됩니다. 장시간 고온에 노출된 쓰레기 더미가 자연 발화한 걸로 보이는데요.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쌓여있던 산업 폐기물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건물을 감싸고 있던 비닐도 열기에 녹아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오늘 새벽 불이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더미에서 자연 발화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화성시에 있는 다른 폐기물 처리장에서도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같은 날 충북 청주의 자원순환시설도 같은 이유로 화재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 처리장 자연 발화 원인으로 폭염을 의심합니다. 내리쬐는 복사열에 폐기물이 부패해서 생기는 발효열까지 축적돼 자연적으로 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통풍이 안 되다 보면 열이 계속 모아져요. 그게 점화원 역할을 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지난 5년간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시설 화재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열 축적에 의한 자연 발화를 예방하려면 폐기물을 주기적으로 섞어 통풍을 해주고 물을 뿌려줘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2년 넘게 개방됐던 청와대, 내일부터 관람이 전면 중단됩니다. 오늘 청와대는 관람객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춘추문이 열리고 관람객들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부터 외국인 관광객까지 전면 개방 마지막 날 청와대를 보러 왔습니다. 와이프가 마지막 관람 일정이 잡혔다고 그래서 정말 광클했죠. 경북 포항에서 올라왔어요. 마지막 날이라도 들어가는 거가 되게 뜻깊고 기뻐요. 개방 마지막 날인 오늘도 모든 시간대 예약이 가득 찼는데요. 폭염에도 아랑곳 없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루 입장 가능 인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면서 예약에 실패한 사람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까지 입장할 수 60 이상은 입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쉽죠. 그런데 안 해주는 거. 예약가 만판で入れなくてとても残念です. 청와대 경내를 둘러보며 언제 또 볼 수 있을지 모르는 풍경을 마음에 담습니다. 역시 그 TV에 보던 것처럼 웅장하고 멋있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또 오고 싶은데 약간 마감이 된 게니까 좀 아쉬워요. 오늘 오게 된 게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시민들에게 처음 개방된 뒤 오늘까지 1,179일간 청와대를 다녀간 관람객은 852만 명이 넘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청와대야 잘 가.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K-팝 아이돌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아침부터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김동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이야. 세상은 너희를 팝스타로 하겠지만 너흰 그 이상의 존재가 될 거야. 3인조 K-팝 걸그룹이 아이돌로 둔갑한 악귀를 물리친다는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그 선풍적인 인기가 이르마침 이런 장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박물관이 문 열기 몇 시간 전부터 오픈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10시부터 와가지고 있었어요. Watching K-pop Demon Hunters did remind me of a couple of things that I wanted to see again. 박물관 기념품이 인기 요인입니다. 작품 속 호랑이 더피와 이곳 호랑이 기념품이 닮은 겁니다. 서울을 배경으로 가시나 한복 같은 한국적 요소들이 작품 곳곳에 등장하면서 다른 기념품도 매진 행렬입니다. 작품 속 캐릭터와 닮았다는 입소문이 퍼진 까치 호랑이 배지는 이미 품절돼 살 수조차 없습니다. 오자마자 그 더피 사러 굿즈샵에 갔는데 더피도 없고 사람은 많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못 사고 그냥 돌아갑니다. 올해 상반기 관람객 수만 전년 대비 64% 늘어난 약 270만 명. 기념품 매출도 115억 원으로 33%나 뛰었습니다. 서울시도 호랑이 100호를 활용한 마케팅에 나서는 등 이른바 캐대언 열풍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길에 세워진 남의 차를 훔쳐 탄 것도 모자라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술값까지 결제하려 한 중국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호기심 때문이었다는데요. 김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색 수입차가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시동을 켜둔 채 차량 주인이 잠시 자리를 뜹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다른 남성. 차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운전석에 올라타 그대로 차를 몰고 사라집니다.
잠시 뒤 차량이 사라진 걸 알고 차량 주인이 주의를 두리번댑니다. 서울 대림동에서 차를 도둑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밤 11시 45분쯤. 차를 훔쳐간 남성은 4km쯤 떨어진 영등포 시장역 주변에 차를 버린 다음 차에 있던 신용카드로 택시를 타고 신림역 근처 술집으로 갔습니다. 남성은 차량에 있던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추적해 어제 오후 집에 있던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입차를 보고 호기심이 났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남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심층 취재, 오늘 추적은 국내 1등 정수기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새고 있다는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도 한다는데요. 허술해도 너무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정상원 기자가 추적합니다. 이 제보 영상이 추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국내 유명 정수기 업체 대리점에서 고객 전화번호 하나로 다른 개인정보까지 손쉽게 본다는 겁니다. 고객 동의 없이 말입니다. 헤어지면 지금 쓰는 거 볼까? 하면서 전화번호만으로 뭐 조회. 영상이 조작된 건 아닐까? 이 업체 정수기를 쓰고 있는 선배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대리점에 번호를 건네봤습니다. 번호를 넣자 이름과 집 주소, 결제 카드사, 클릭 몇 번에 가입 당시 직접 날인한 서명 이미지도 뜹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본사에 물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이런 것들은 마스킹돼서 나오지 절대 노출이 되긴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 제보대로 정말 대리점마다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지 제가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선배 기자와 가족이 될 사이라며 전화번호를 내밀었습니다. 처형이 쓰는 제품이 볼 수가 있나요? 잠깐만요. 전화번호 찍어보면 나와요. 아, 전화번호 찍으면 불러보세요. 010 예예예. 6년 약정을 하셨고. 주소를 불러줍니다. 다른 곳에는 정수기를 쓰고 있는 기자의 어머니 연락처를 건네봤습니다. 본인 동의 절차도 가족 확인도 없이 세부 주소를 알려줍니다. 어머니 핸드폰 번호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봐드릴게요. 선산을 보고. 제가 고객님으로 나오네요.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이렇게 돼 있는데. 통신소 같은 데서도 이걸 알았어요. 누구 하나 조회해가지고 주소 어딘지 금방 조회할 거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것도 있는 거예요. 현행법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본인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지역 고객 정보까지 들여다보고 특히 타인에게 알려주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주소 같은 정보는 민감한 정보거든요. 본사는 오늘 오후 일부 대리점에서 벌어진 부정적 행위에 대해 즉각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층 취재 추적 정성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은 손대지 않고 주식 투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무는 세금은 줄이고 거래세는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주 사고 팔지 말고 장기 투자하란 겁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상장사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배당으로 얻는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해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는 배당소득만 따로 빼고 최고 세율도 35%로 낮춰서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내는 세금, 증권거래세는 다시 올립니다. 자주 사고 팔며 매매 차익을 얻기보단 오래 보유하면서 배당소득을 올리란 취지입니다. 배당주로 많이 선택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장투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미들이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투자 물꼬를 증시로 터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현 정부 의지가 반영됐던 분석입니다. 육아와 교육 등 민생 관련 세제 개편도 눈에 띕니다.
지금은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만 15%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앞으로는 예체능 학원비에 한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공제가 확대됩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 자녀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해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이제 태권도나 축구나 이제 운동을 좀 저학년 때 많이 시키려고 하니까 세제 지원이 되면 그래도 비용적으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는 등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5년간 35조 6천억 원의 세수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일본 대지진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 앞바다에 고래 4마리가 갑자기 떠밀려 온 걸 두고 대지진 전조 현상 아니냐는 건데요.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 앞바다, 고래 4마리가 해변까지 힘없이 밀려왔습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 강진이 발생하기 전인 그젯밤 처음으로 발견된 겁니다. まだ3頭は息をしているみたいで、でも自力で戻る力はなさそうです。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지진 전조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 때도 발생 일주일 전 돌고래 50여 마리가 떠밀려온 적이 있는데 당시 대학 연구팀이 지진과 관계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번에도 지진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쓰나미 영상이나 도쿄 지진 발생 가능성과 같은 허위 정보가 SNS를 중심으로 유포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까지 나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また SNS とインターネット上では本件に関連をした根拠不明の情報も見られます。 하지만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선 화산 분화까지 발생하는 등 대지진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注意報、警報が出てましたので心配してました。突然やってきますので怖いですね。地震がね。 일본은 쓰나미가 추가로 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쓰나미주의보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싱가포르의 한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주행하던 차량이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공사장 옆 도로로 차량 한 대가 진입합니다. 그런데 기우뚱하는가 싶더니 도로가 푹 꺼지고 꺼진 공간 사이로 차량도 그대로 추락합니다. 현지 시각 26일 싱가포르 탄종 카통의 한 도로에서 3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공사장 작업자들이 운전자를 구조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층짜리 아파트 상층부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납니다. 굉음 소리와 함께 건물 파편이 무너져 내리자 주민들이 혼비백산하며 몸을 피합니다. 현지 시각 25일 러시아 사라토프주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누출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7층에서 10층 일부는 형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Работают пожарно-спасательны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разбираются завалы на месте обрушения, проводится эвакуация жителей многоэтажки.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최소 16명이 다쳤는데 실종자도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역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땅을 울리며 점화된 로켓. 발사대를 떠나자마자 비틀대더니 얼마 못 가 땅으로 추락해 넘어집니다. 호주 민간 우주기업이 만든 자국 첫 궤도 로켓 에리스인데 현지 시각 어제 시험 발사에서 단 14초를 비행하고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해당 기업은 첫 시도에 지상을 떠난 것만으로 전례 없는 일이라며 성공적 비행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중국 대도시 지하철 안 민폐 승객들이 논란입니다. 이불을 편 채로 잠을 자고 심지어 담배를 피운다는데요. 중국 내에선 처벌을 강화하자는 말이 나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의 지하철 안. 한 남성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배 위에는 휴대전화를 올려놨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8일 우한시 4호선 열차에 탄 이 남성은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不允许。现场这边马上就是收到了这个乘客的投诉的话，我们会请工作人员在现场去马上制止这个行为。 지하철 안에서의 민폐 행위는 우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상하이 등에선 제 집처럼 신발까지 벗은 채 의자에 누워 자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사람이 가득한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캠페인 영상까지 만들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地铁内请勿饮食，地铁内请勿躺卧。 公共场合的话，其实应该是要顾及一下，就是其他的人的，但可能有一部分的人没有这个意识。 중국 현지에선 다른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지하철 내 민폐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성일환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전당대회, 이건 아니네요. 세 글자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김문수 전 장관이요.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 대회냐고 물었습니다. 오늘도 기자들이 전한길 씨 관련 질문을 하자 불편한 기색 숨기지 않은 겁니다. 전한길 씨는 제가 전에 만났었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전한길 대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친전한길이다 반전한길이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이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마도 안 했는데 전한길 씨가 일단 계속 주목은 받아요. 네, 맞습니다. 이 최고위원회 출마한 한 후보는요, 이 출마 선언문을 전한길 씨에게 쓰는 편지로 대신했습니다. 과거에 제자였다면서요. 제 기억 속 선생님은 그렇게 제자를 아끼는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의 계엄을 긍정하는 취지의 발언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한길 씨는 뭐 멈출 생각은 없어 보이던데요. 네, 오늘도 보수 유튜버들과 공동 토론회를 열었죠. 첫 타자로 나선 장동혁 의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면회를 혹시 갈 생각이 있으신지?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전 강사는 이 토론회가 끝난 뒤 수준 높은 토론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누가 답답함을 호소한 거예요? 물컵 때문에 얼굴이 안 보입니다. 네, 다름 아닌 서울구치소장이었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특검 조사를 안 받는 게 특혜가 아니냐고 구치소장에게 따진 건데요. 일반 수용자라면 버틸 수 있었겠냐는 거죠. 몸이 아파서라는 주관적인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있냐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네. 그런 사례가? 어떤? 하루에도 그런 사례가 몇 차례씩 나오고 많아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뭔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버티는 수감자들이 실제로 꽤 있나 보죠. 네, 구치소 안에서는 몸이 아프다 또는 정신적으로 힘들다면서 안 나가는 수용자들이 꽤 있다는데요. 하지만 강제로 끌어내다가 이 부상 시에 책임도 떠안아야 하고 또 인권 침해 비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게 구치소 측의 하소연입니다. 서울구치소장도 결국 답답함을 호소했는데요. 하도 답답해서 저도 직접 가서 설득을 했고요. 본인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안에는 선풍기가 있죠. 대략 몇 도 정도까지 올라가나요? 34도, 5도 이 정도까지. 밤에 잠잘 때는 어느 정도인가요? 32도, 33도. 시원한 층으로 옮겼다라는 의혹이 있던데. 옮긴 사실은 없습니다. 환경이 생지옥이라고 보여집니까? 수용 시설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수감 두고 양측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폭염 속에 쭈그려 앉아 생지옥에서 지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장시간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변호인 접견하면서 특혜를 누린다고 하고 있죠.
구치소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구치소 앞 풍경도 보면요. 석방 요구하는 목소리와 또 특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뒤엉켰는데요. 특검과 여당은 끌어내라고 하지만 힘으로 끌어낸 전례가 없어 구치소장도 답답한 상황인데요. 구치소 소식을 계속 들어야 하는 국민들도 답답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매일 폭염 신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간밤 서울의 최저기온 29.3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고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7월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견고한 이중 고기압에 갇혀 제주 한라와 강원 태백을 빼고는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최고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밤사이에도 27도로 열대야 기준을 훌쩍 넘어서고요. 7월 최장 열대야 기록을 또 한 번 깰 걸로 보입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등 대부분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 한때 강원에 소나기 예보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극한 폭염이 이어지지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모처럼 비에 서울도 32도까지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높은 습도로 체감온도 등 폭염의 기세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